기술주 전반의 하락세를 거슬러 테슬라 주가는 오늘 한때 4.8%까지 올랐고 결국 1% 상승 마감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508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종가 기준으로 24% 상승 여력을 하는데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업에 전기차 부분 역풍이 불고 있음에도 말이죠. 스티펠의 스티븐 젠가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평가는 사업 부분별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로보택시 부분이요. 실제로 로보택시는 상당한 진전이 보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로보택시가 도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 같은 건 어떨까요? 아직은 좀 꿈 같은 이야기로 보이긴 하죠. 여성 앵커 질문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완전 자율주행의 성과를 보여주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데이터들이 결국 로보택시 사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평가액 중 약 $130는 핵심 자동차 사업에서 나옵니다. 젠가로입니다. 에너지 저장과 FSD 부분이 $185, 로보택시 부분이 $16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승 여력 $160가 꽤 큰 비중이잖아요. 여성 앵커 질문입니다. 상당 부분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기술력에 기반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옵티머스가 타임스퀘어 등장했을 때를 보면요. 작은 젤리곤 봉지 하나도 제대로 집지 못했어요. 당신 애널리스트도 여러 차례 애널리스트 데이에 참석했을 텐데요. 실제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현실을 밸류에이션 모델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젠가로입니다. 옵티머스 부분에 반영한 가치는 약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핵심은 FSD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로보택시 사업인데요. 테슬라 주가 가치의 대부분을 이끄는 핵심 요소죠. 스티븐, 제가 보기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앵커 질문입니다. 결국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오를수록 직접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 점에서 목표가 상향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젠가로입니다. 목표가 상향은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FSD와 로보택시 사업성을 좀 더 깊이 분석했어요. 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엄청난 규모죠. 그 보상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신의 에비타 목표치를 보면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수치들이 말 그대로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요. 머스크가 그 목표치 근처까지만 도달하더라도 테슬라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스티븐, 그럼 FSD는 어떻게 보시나요? 2027년쯤에는 이 기술의 시장 보급률이 어느 정도에 도달할 거라고 보나요? 실제로 성장세가 어느 정도여야 되고 경쟁사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FSD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를 꼽자면 카메라 기반의 AI 시스템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보급력 측면에서 보면 2027년까지 아직 낮은 수준일 거예요. 저희 모델 기준은 테슬라 구매자 중 최대 20% 정도가 FSD 서비스를 구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대략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FSD 수용률이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FSD를 직접 운전석에서 체험해 봤는데요. 정말로 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이걸 경험해 보면 FSD 사용에 점점 익숙해질 거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 테슬라 FSD와 로보택시가 결국은 2026년, 2027년에 현재 스타펠에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508로 껑충 올렸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00% 공감하는 얘기고요. 특히 이 애널리스트 평가가 상당히 높은 적중률이 높은 애널리스트로 정평이 나 있는데 테슬라 FSD를 직접 타보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상향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08면은 종전 저가 종전 고가 $488를 훌쩍 뛰어넘는 목표인데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간외에서 엔비디아 주가 195달러까지 장중에 2% 이상, 애프터 마켓에서 5%, 7% 정도 급등을 해서 지금 200달러 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역시 지금 AI 버블론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버렸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리면서 AI 거품 논란을 일축하고 주가가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데, 자, 테슬라 등 다른 기술주도 역시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추이를 보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자,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총 매출은 시장 예상은 540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570억 달러로 정년 동기 대비해서 62%나 급등을 했고요. 자, 갭 EPS는 컨센서스는 1.25달러였는데 1.3%. 자,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4% 올랐죠. 농갭 EPS는 1.26이 이제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 실제는 1.31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매출은 시장 예상치는 490억 달러였는데 512억 달러로 껑충 올랐고요. 자, 게임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약한 자료인데 모두 그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지금 AI 거품론, 그리고 한동안 또 투자자들의 투심을 얼어붙게 했는데 이거를 녹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약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테슬라 소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급한 걸까요?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고 테슬라의 그 엔비디아 순간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박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을 방문했죠. 여기서 이제 그 만찬에 초대돼서 트럼프 대통령 초대로 해서 5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 만찬에서 다시 한번 조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우디 투자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xAI와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500메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그 파워월, 그러니까 메가팩 칩부터 이 설계까지 다양한 시너지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테슬라의 매출과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와 젠슨왕이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아주 그 에피소드 영상 한번 꼭 정주행해 주시고 정말 시종일관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알려드리고요. 자, 어떻게 보면 젠슨왕이 세계 1등 부자로 1등 기업의 CEO로서 그 초미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젠슨왕인데, 이 젠슨왕이 이제 오른쪽에 앉았고 가운데에 일론 머스크가 앉았죠. 정말 왕 중의 왕이 일론 머스크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전했고,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그 이메일 절반이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등장한다. 그래서 레임덕이 좀 조기에 올 수도 있다. 자, 이런 우려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저점 계속 그 낮아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코인 대통령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다면 코인 관련한 법안의 그런 그 집행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코인 관련 법이 그 딜레이가 되면은 코인의 활성화에 있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늦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이제 시장을 일부 짓누르고 있다. 일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이버트럭 FSD가 이제 자율주행의 그 진수를 맛봤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텍사스 오스틴까지 장거리 주행해서 한 번도 개입 안 하고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도로를 잘 미끄러듯이 질주하는 그 FSD 장착 사이버트럭 소식이 지금 올라왔는데, 자, 이 사이버트럭이 실제 매출이 좀 부진했죠.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리프레시된 모델 Y의 그 중국 그 최상위 도시들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그 자율주행 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 중국의 큰 시장에서 지금 리프레시 모델 Y가 약진하는 모습 에피소드 등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그 본인이 완전히 행복하려면 첫째가 이제 그 사랑에 빠져서 행복한 일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정말 사랑에 빠져서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자신을 행복해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일과의 사랑에 빠져서 테슬라와의 지금 1조 보상안 관련해서 전시 CEO로서 더 사랑에 빠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고 테슬라 주가도 다른 주식이 흘러내려도 400달러 선을 잘 지키고 있죠. 예전 같으면 벌써 300달러 이하로도 갔다 왔을 그런 시장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재밌는 이제 영상이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국내에서 이제 아이다스라 그래서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차간 거리,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이제 차선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뭐 사실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소개해드린 영상은 차선이 희미하게 주행 차선과 약간 어긋나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 현대 아이다스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서 자칫 큰 사고로 일어날 뻔한 그런 아찔한 영상이 지금 담겨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레리 핑크 회장 제가 가끔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그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물이죠. 블랙락. 전 세계 1등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 여기서 레리 핑크 회장은 비트코인은 국제 자산이고 특정 통화에 기반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쐐기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젠슨 황은 우리가 검색에서 실시간 인텔리전스로 전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컴퓨팅이 아니라 저장소에 가져오는 컴퓨팅이 아니라 주문 시 생성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데이터 센터 대신에 AI 공장을 건설하는 이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재고를 쌓아놓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AI 공장에서 바로 그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생산에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사이버트럭 FSD V14 장착 그리고 이 새벽 여명이 들어오는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마이크 세일러는 미국이 전체 지분 중에 비트코인 지분 중에 20%를 구매한다고 제안을 하는데 2100만 개 중에 20%면은 약 400만 개 정도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의 한 10배 이상인데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 이게 수량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마이크 셀러가 그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하락 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타임 하이를 나왔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15년 동안 15번의 주요 하락을 겪었고 항상 그 하락 이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랠리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조 로건과 포스트 말론이 조 로건 쇼에 나와서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지 이 털복숭이 아저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신도 화려하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에피소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 모델 Y가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유로 NCAP에서 5성 안전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기존 모델 Y보다 강화된 프로토콜에서 이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도로 취약 사용자 보호 기능 또 아동 탑승자 보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지금 5성 등급 별 5개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 테슬라는 극강의 효율성 그리고 극강의 안정성을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1등 특히 모델 Y 모델이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가장 안전한 차에 등극된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10년에서 짧으면 10년에서 20년 안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선택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되면은 이제 옵티머스 봇이 인간의 노동을 다 대체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는
로봇이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을 10년 뒤에 한다는 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정말 미래를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록 5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요. 현재 6조 개의 메가 변수를 모델로 하고 있고 그록 3과 4의 3조 매개 변수 대비 2배 이상 더 높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6조 개의 매개 변수는 훨씬 더 높은 지능을 갖게 될 거고 정말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항상 좀 최소 10년은 앞서가는 사람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추진하는 걸 보면 대단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얼마 전에는 이제 제프 베조스 우주 기업이 블루 오리진이 그 민간인 업체 두 번째로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재사용 로켓 바지선 착륙에 성공했는데요. 자, 이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걸 오래전에 끝낸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앞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는 다가오는 콜롬비아 출시를 위한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 테슬라 전기차를 주문하는 일정이 지금 빨리 당겨지고 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존 다고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마음에 든다면 할인 단격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자 이 자산을 사려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 사야 되는데 이 저가 기회에 놓치고 다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움직이니까 두 번에 나눠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놓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12월에 발표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된다. 코인베이스 CEO가 발표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코인 준비가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젠슨 왕과 함께 자리한 그 사우디 투자처와의 인터뷰에서 문명이 계속된다면 우주에서 인공지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는 연준 의장으로서 훌륭한 인물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본인은 연준 의장을 맡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연준이 지금 여러 가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여러 가지 은유법을 써서 지금 농담을 건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준이 금리를 조금 빨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지금 경제 위기 시그널이 조금씩 잡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놓은 관세 전쟁의 여파는 계속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센트 장관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함께 해줘서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2의 트럼프와 머스크와 트럼프의 제2의 동맹이 시작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트럼프의 이제 그 좀 발언을 분석해 보면 이번에 BBB 법안이 이제 그 통과가 되었고 실행이 되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결발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나사 국장 지명 철회, 두 번째는 이 7,500불 전기차 보조금 일방적인 이제 폐지까지는 좋았는데 BBB 법안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또 늘려가려는 트럼프를 보고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뺑 돌았는데요. 자, 트럼프의 방금 발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 BBB 법안에서는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미국 내 자동차 기업이 미국 내 부품을 가지고 생산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10,000를 이제 그 개인 차량 대출 이자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요걸 잘 활용하면 테슬라 구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EV 그 전기차 구매자가 유리한 점은
일단 그 최대 대출이자 $10,000 할부로 구입하신 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테슬라 구매자, 실제 구매자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XAI 멤피스에 위치한 새로운 콜로서스2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 3억 7,500만 달러 상당의 테슬라 메가팩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그 전력 공급, 그러니까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끊김없는 전력이 중요한데,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 메가팩의 성장률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75,000번째 슈퍼차저 장치 설치를 완료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전 세계 테슬라만큼 이렇게 75,000개의 슈퍼차저를 설치한 그 어떤 기업도 없죠. 그래서 그 독보적으로 이제 충전 시스템까지도 테슬라가 장악하는 그런 그 승자독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FSD V14.1.7이 더 많은 테슬라 오너에게 배포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이 모두 포함되니까 정말 테슬라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업데이트 한 번만으로 최신 버전으로 살아 움직이듯이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로보택시의 완성은 이제 시간 문제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자, 제미나이 3 이게 이제 성능이 최근 발표되면서 가장 뛰어나게 나옵니다. 2등과 3등은 그록이 차지했는데요. 조만간 V12가 개발이 되면 그 더 강력한 그러니까 그록 그 5 요게 나오면은 더 강력한 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XAI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돼야 시너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미나이가 그 3 버전이 이제 최신 버전인데 스코어가 1501점, 바로 2등 그록 4.1인데 1484점, 그리고 그록 그 X 그록 4.1 버전은 1465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테슬라 XAI가 약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I의 우리가 그 역사적 패러다임 변화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에 앨런 튜링이 이 튜링 테스트 제안을 통해서 AI의 개념이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분이 이제 딥러닝의 이론을 완성하셨던 분으로 보시면 되고, 하단에 별표하신 거 보면 알파고와 그 이세돌의 그 싸움에서 이세돌이 4대 1로 패했죠.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자, 이게 2016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9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 그때만 테슬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팔란티어를 투자했었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좀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AI의 도입 그 흐름을 좀 보면 2022년 11월 30일 날은 챗GPT를 공개하면서 인류 최초 역사 그 인류 최초 대중 AI 혁명을 드디어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37년 그 XAI가 사실 설립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챗GPT 이후에 원래 챗GPT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의 창립자가 사실은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인데, 이 윤리 문제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톤을 털고 나와서 2037년에 2023년에 XAI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지금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대 진실 추구 AI를 통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룹과의 엎치락 뒤치락 경쟁력이 그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XAI가 최종적으로 위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류의 새로운 장을 연 가장 역사적인 사건 순위를 한번 보면은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좀 역사적인 사건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세돌이 결국은 한 번 정도만 승리를 했죠. 2016년 요게 이제 그 역사적인 장면이고 그 외에 2012년 알렉스 넷을 통해서 딥러닝 실용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점, 이게 굉장히 그 인류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그러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 부분에서 실제로 기여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 xAI 설립과 이제 자금을 댄 것 그 머스크였죠. 그리고 그로기 시리즈 개발 속도가 빨라진 것도 역시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었고, X 실시간 데이터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콜로서스급 클러스터 건설은 요게 이제 좀 그 2025년까지 세계 최대 GPU 클러스터 무려 이제 20만 개 이상의 보급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잘 달려나가고 있고, 특히 AI 전력과 냉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은 이제 메가팩으로 불티나게 팔리는 거고, 냉각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우주 공간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세워서 무궁무진한 태양광 에너지를 연료원으로 해서 정말 그 전기 걱정 없는 데이터 센터 가동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테슬라의 에너지, 그리고 FSD 자율주행, 테슬라, 그리고 xAI 회사의 데이터 센터 통합까지 한꺼번에 큰 실질적인 AI 분야에서 기여를 한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쌍두마차가 이제 그록 xAI고 거기에 이제 필적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구글의 제미나이 3, 그리고 샘 알트만의 오픈 AI의 챗 GPT는 이제 점점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류가 AI 혁명 문을 연 순간은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나오면서부터였고, 지금 그걸 급가속시키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AI의 설립 역사와 일론 머스크의 실질적 기여도를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2015년 7월경에 샘 알트만, 그룹 브룸만과 함께 최초 미팅을 주도했는데, 여기서 머스크가 가장 먼저 AG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구글에 대항해서 오픈 AI를 이제 설립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영을 해오다가 샘 알트만이 비영리 조건을 어기고 틀어지는 바람에 머스크가 결국은 여기서 이사해서 사임을 하고 독자적으로 2023년에 본인이 xAI를 설립해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xAI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의 그 인공지능 전체 세계의 그 실질적 기여도를 보면은 아이디어만의 제한, 그리고 초기 10억 달러 펀딩 모집의 상징성, 그리고 머스크가 움직인 핵심 인재 영입의 방향성, 자, 이런 부분에서 모두 10점 만점에 9점, 10점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머스크라는 인물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자료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데요. 샘 알트만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9살에 Y 컴비네이터 사장을 거쳐서 YC 내부에서 AI 붐을 2015년 초 감지하고 2015년 7월과 9월에 걸쳐서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이제 오픈 AI를 만든 거죠. 그런데 결국은 윤리 문제 이런 것 잘 지켜지지 않고 영리화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의 지분을 다 팔고 정리해서 나와서 새로 xAI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유망한 투자를 할 때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려 보았고요. 결론은 그 머스크는 오픈 AI 탄생에 불씨를 처음 지핀 사람이라면 이 알트만은 불씨를 안고 갔다가 머스크가 떠난 뒤 거대한 화염으로 키운 실질적 집행자다. 그래서 머스크는 xAI를 통해서 지금 오픈 AI와 완전히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최종적인 위너는 그 일론 머스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딥마인드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구글의 딥마인드, 이 아이디어 착수를 해서 데이비스 허사시스와 셰인 레그,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2010년에 설립을 했고, 당시 이제 초기 팀원은 6명, 이런데도 불구하고, 딥마인드 굉장히 그 아웃퍼폼을 했죠. 결국은 이제 이 데이비드 허사시스, 구글에 5억 달러에 이제 본인의 딥마인드를 팔고, 2016년 3월경에는 알파고가 이세돌의 4대1 승리를 거뒀고, 이게 이제 전 세계 AI 역사상 가장 최대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리고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구글 윤리 문제 비판 후에 2019년 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미스 허사비스가 실질적인 운영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고요. 자, AI 최초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025년 11월에 제미나이 3가 발표되면서 현재는 다시 한번 여타 다른 인공지능을 제치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정교화면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요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딥마인드의 설립 3인방의 최종 행보는 데미스 허사비스는 구글행, 그래서 지금 AI 전체 실질 청수가 되어 있고요. 자, 셰인 레그는 공동 창업자였는데 2024년 퇴사하면서 현재 스위스 ISA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공동 창업자 겸 CPO였는데 2019년 구글과 완전히 결별을 하죠. 그러면서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 AI CEO로 다시 영입이 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현재로서는 제미나이 3 모델이 그록 4.1과 공동 선두 경쟁 중에 있는데요. 자, 하단에 보시면 현재 이 위치 데이비드 허사시스 있는 곳은 구글 딥마인드 CEO면서 알파벳 최고 AI 책임자, 실질적으로 세계 1위 연구소를 이끄는 경험 때문에 굉장히 데이비스 허사시스가 지금 구글에서 AI 총괄로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뜨겁게 지금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게 바로 오픈 AI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그록 XAI죠. 이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 불꽃 튀는 경쟁에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승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를 테슬라 403.99달러 장마감까지 했고, 좀 기다렸다가 엔비디아 실적까지 지금 알려드렸는데, 테슬라 이렇게 장외 거래에서도 다시 한번 또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52주 최고가가 488달러,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거를 400선을 잘 지키면서 견조하게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이 테슬라 장기 투자 흔들리지 말고 잘 앞으로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정말 급한 불을 껐죠. 땡큐 엔비디아인데요. 이제 이 엔비디아가 당분간 또 주도를 해나갈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안심하는 그런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머니 마인드셋, 제가 짧은 공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책 마지막 공지인데, 머니 마인드셋이 요즘 교보문고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 연말을 맞이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 11월, 12월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2026년 내년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요즘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면서 또 개미들에게 새로운 부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쫓는 트렌드가 똑같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칙, 부의 원칙,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좋은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무릎을 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루이스 하우즈의 머니 마인드셋 형평되시는 분은 제가 댓글창에 고정 링크로 교보문고 구매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 번쯤은 내가 돈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한번 세팅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가지 머니 습관인데요. 마인드셋, 그리고 지도 그리기 습관, 수익화 습관,
관계 맺기 습관, 끌어당기기 습관, 유연성 기르기 습관, 숙달 습관. 자, 이렇게 7가지 머니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 좀 해당이 되는지 또 내가 어디를 보완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그 돈에 대한 관련한 거는 돈과 맺은 관계에서 발생하는데요. 부디 이거를 좋은 관계로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머니 마인드셋 교보문고에서 형편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기분 좋게 이렇게 $186 종가 마감 후에 $195로 다시 한번 5%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굉장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또 한번 큰 일을 했다고 보는데 다음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테슬라의 시대가 지금 빠르게 오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서 테슬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받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은 비싸서 못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25% 30% 떨어져 있으면 이럴 때 사야 수익률이 잘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팔꿈치를 툭툭 치면서 다시 한번 구애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빈살만 왕제자의 사우디 방문에서 그 만찬에 초대돼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가서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재회했는데 두 분이 이제 화해를 하고 특히 요즘 급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지금 하원에서 앱스타인 문건 공개에 대해서 상원은 통과됐고 이제 하원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혁신적인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중국보다 더 빨리 미국에서 발전시킨다면 이 패권 전쟁에서도 굉장히 유리한다는 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테슬라 투자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지금 힘든 순간을 잘 이겨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머니 마인드셋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연말 연초 여러분 경제 독립을 위해서 좋은 책 한 권씩 가족과 함께 재밌는 토론의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앱스타인의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대거 등장하면서입니다. 하원이 관련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일이 공화당 분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수감 중 사망한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질을 냅니다.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because fake news like you're a terrible reporter, and fake news like you, they just keep bringing that up to deflect from the tremendous succes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는 대선 전에는 앱스타인 관련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오는 18일 법무부가 보유한 앱스타인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결에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의 주요 인사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I don't believe that rich, powerful people should be protected if they have done anything wrong.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그린 의원을 반역자이자 가짜 정치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 추가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I think we could have a deluge of Republicans. There could be 100 or more. I'm hoping to get a veto-proof majority on this legislation when it comes up for a vote. 하지만 앱스타인의 이메일 2,3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트럼프가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화당 지지층의 흔들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90%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앱스타인 파일 비공개에 대해선 지지율이 40%에 그쳤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drawdowns, it's always come back to a new all-time high. If you zoom out, this is just par for the course. This is normal in the life cycle of an emergent transformational asset class, and it's a healthy thing. It clears out the tourists, the leverage, and the weak holders, and sets the basis for the next rally upward. You know, Bitcoin's been around for 15 years. It's had 15 major drawdowns. It's always come back to a new all-time high. If you zoom out, this is just par for the course.
This is normal in the life cycle of an emergent transformational asset class, and it's a healthy thing. It clears out the tourists, the leverage, and the weak holders, and sets the basis for the next rally upward. Yeah. Well, you can be half happy, I suppose. There's two things. I think to be most happy, if you're happy in love and you love your work, then you'll be, I think, fully happy. If you lack either of those two, if you have one of those two things, you'll be half happy. Roughly. I read in your Rolling Stone article back in the day that you said you can never be happy unless you're in love. Well, you can be half happy, I suppose. There's two things. I think to be most happy, if you're happy in love and you love your work, then you'll be, I think, fully happy. If you lack either of those two, if you have one of those two things, you'll be half happy. Roughly. I read in your 저기 뭐야 저차 왜 저래 멀쩡하게 저 애기까지 태우고 있었어요. 저차 왜 저랬을까요? 어디야 여기다 So we'll take that. yeah, it'll be like playing sports or a video game or something like that. If you want to work, in the same way, like you can go to the store and just buy some vegetables, or you could grow vegetables in your backyard. It's much harder to grow vegetables in your backyard, but some people still do it because they like growing vegetables. My prediction is that work will be optional. Optional. So We'll take that. yeah. Building AI or oil refineries to AI factories. I love that. I've said that AI is an infrastructure, and the reason for that, of course, we understand A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echnology and how it's revolutionizing every industry. Digital intelligence, of course, has applications into every field. And so it's going to be used by every company, every industry, every country. In that way, it's foundational, and therefore it's part of infrastructure. What is new about AI from a computer science perspective is that the way computing was done in the past was largely retrieval-based computing. Mm-hmm. Somebody typed in a story, or somebody created a piece of art, or came up with 4 versions of a digital ad, or it's all pre-built by somebody, which is then using a system to retrieve the appropriate version for you. It's a retrieval-based computing model. Hadoop and many of the frameworks and operating systems of the past, all designed to retrieve the appropriate information for you. But today, software is going to be generated in real time. It's generative, based on the context, based on the circumstance. Ways. Instead of investing in gold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or the devaluation of your currency, whatever country you're in, Bitcoin is an international asset. It's not based on any one currency. And so it can represent an asset that people can play as an alternative.
And also, I do believe the role of crypto, it's digitizing gold in many ways. Instead of investing in gold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or the devaluation of your currency, whatever country you're in, Bitcoin is an international asset. 340 million Americans now. I think I can safely say that I will not be the Fed chair. I think President Trump will make a great Fed chair. He has an open mind. He understands monetary policy better than a lot of people on the Fed. The list, you're not taking that job. Brett, there are, I think, 340 million Americans now. I think I can safely say that I will not be the Fed chair. I think President Trump will make a great Fed chair. He has an open mind. He understands monetary policy better than a lot of people on the Fed. The list. Gold has been used as capital. It's not currency anymore. The very simple thing that the U.S. ought to do is they ought to sell the gold and buy Bitcoin with it and buy 20% of the Bitcoin network. It's very simple. Just swap the gold for Bitcoin. If anybody actually swaps out their treasury bills for Bitcoin, then the U.S. is going to own it all. It's kind of like just getting Alaska or the Louisiana Purchase for free. They could pretty much have 20% of the network for free overnight just with a swap. They could even print the money. You know, I mean, they could buy it for next to nothing. The only alternative to the treasury bill for anybody is Bitcoin. And so just do that, and Bitcoin becomes the world reserve capital network, and the U.S. will own both sides of the equation. They'll own the currency and the capital. Bitcoin is capital. Bitcoin is not currency. Gold has been used as capital. It's not currency anymore. The very simple thing that the U.S. ought to do is they ought to sell the gold. And what has fundamentally changed since, let's say, late September, when everyone was incredibly bullish? And the answer for me is nothing. Structurally, we're where we were, if not better. We have the Czech National Bank announcing a central bank Bitcoin purchase, the first Eurozone country to do that. You've got Citibank and JP Morgan announcing stablecoins that they're using to facilitate customer transactions. You've got Harvard Endowment's announcement. You have successful ETF launches. So it's a challenging environment currently, but in my house, we like apples. I don't like apples less when they're on sale. So if you like this asset, you should like it at a discount. In these situations, I try to step back and ask... A 500 megawatt, 500 megawatt. 500 megawatt, yeah. We're doing 500 megawatts. Sorry, Not there's, quite, yeah. No, it's 500 gigawatt one. We'll have to wait. That'll be $8 bazillion trillion. Stop that. So yeah, we're doing XAI and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re doing Humane, 500 megawatts, starting with 50 megawatts phase one, and we're doing it with NVIDIA. Yes. Congratulations to the Humane team, to Targ and team, such a fantastic job. Jensen, I think we're also doing some great announcements this week. We are? Yeah. A nice Tesla car, and they borrow the money. You're so lucky I'm with you, Elon. I'll tell you, you are. Has he ever thanked me properly? We're giving them a deduction on the interest if they buy a nice Tesla car and they borrow the money. You're so lucky I'm with you, Elon. I'll tell you, you are. Has he ever thanked me properly? We're giving them a deduction on the interest if they buy a nice Tesla car and they borrow the money. You're so lucky I'm with you, Elon. I would just shut everybody's shit down and say it was an attack from another country. If New York or LA collapses, the rest of the world follows suit. So we talk about a lot. Only like fucking 3% of your money is actually real.
The rest is fucking a digital number, and we saw it with the banks collapsing. All these and then they get bought up by smaller bigger banks. But the payout is $250,000. You're insured. Your money is insured for. You could have $1 billion in this bank. You're paid out $250,000. And then where'd the rest of that money go? Where the fuck did it go? All you need to say is if someone goes in or someone tries to order Postmates on their phone, just say, "Oh, your card's actually not working. Your card's been declined." Everyone's cards get declined at the same fucking time. People are gonna fucking cannibalize themselves within a week. Yeah. And just say it's not. We don't know who's doing it, but this was an outside attack. Yeah. All it takes is, because everything is so digital now, it takes not just like AI in space is inevitable. You know, I always have to like preface that. You know, we shouldn't take civilization for granted. We need to make sure to take care to ensure that civilization has an upward arc. I mean, any student of history knows that civilization does not always have an upward arc, and in fact, civilizations have life cycles. So hopefully, we are in a strong upward arc. I think we are for now, but we don't want to take that for granted or be complacent. But the way to think of AI in space is that in order to achieve any meaningful percentage of a Kardashev 2 scale civilization, where you're using even a millionth of the sun's energy, you must have solar-powered AI satellites in deep space. So that once you realize, like, once you think in terms of a Kardashev 2 scale civilization, which is what percentage of the sun's energy are you turning into useful work, then it becomes obvious that space is overwhelmingly what matters. Overwhelmingly, the sun only receives roughly 1/2 billionth of the Earth only receives roughly 1/2 billionth of the sun's energy. So if you want to have something that is, say, 1 million times more energy than Earth could possibly produce, you must go into space. So this is where it's kind of handy to have a space company, I guess. Sell the book. Easier to cool chips in space, too. Yes. Easier to cool chips in space. Yeah. Yes, there's definitely no water in space, so you're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that doesn't involve water. Just hang out. Well, you just got to radiate. That's right. So my estimate is that actually that the cost of electricity, like the cost effectiveness of AI in space, will be overwhelmingly better than AI on the ground. So long before you exhaust potential energy sources on Earth, long before, meaning like I think even perhaps in the 4 or 5 year time frame, the lowest cost way to do AI compute will be with solar powered AI satellites. So I'd say not more than 5 years from now. Wow. And just look at the supercomputers we're building together. Let's say each one of the racks is 2 tons. Out of that 2 tons, 1.95 of it is probably for cooling. Right. Oh, yeah. Just imagine how tiny that little supercomputer is, right? Each one of these GB300 racks will just be a little tiny thing. And just electricity generation is already becoming a challenge. So if you start doing any kind of scaling for both electricity generation and cooling, you realize, okay, space is incredibly compelling. So, like, let's say you wanted to do, I don't know, 200 or 300 gigawatts per year of AI compute. Yeah. It's very difficult to do that on Earth. The U.S. average electricity usage, last time I checked, was around 460 gigawatts per year average usage. So something like, say, if you're doing 300 gigawatts a year, that would be like 2/3 of U.S. electricity production per year. Yeah. There's no way you're building power plants at that level. And then if you take it up to, say, 1 terawatt per year, impossible. Yeah. Like, you have to do that in space. There just is no way to do 1 terawatt per year on Earth.
And in space, you've got continuous solar. You've got you actually don't need batteries because it's always sunny in space. That's right, exactly. And the solar panels actually become cheaper because you don't need glass or framing, and the cooling is just radiative. So that's why I think that's the dream. Yes, that's the dream. So Jensen,